걔네들도 옛날 저기 어디서 빌려왔나? 빌려왔죠. 누구 중앙은행이 다 찍어놨죠. 겁나게 찍어놓죠. 겁나게 찍어놓은 거 갖다가 저거 한 거야. 자, 요즘 지금 뭐 위메이드 뭐 이게 포인트 저기 그 지금 사태가 발생했어요. 자, 이거하고 비슷해요. 위메이드가 찍어낸 그 상품권이 있어요. 전자 상품권 코인화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어요. 책임을 안 줘. 책임을 안 줘. 자, 미국 달러가 찍어낸 게 마치 그 상품권과 같아요. 상품권과 화폐는 똑같아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상품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통 20%에서 30% 싸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물건으로 그걸 갖다 사가지고 이제 이게 상품권의 원래요. 달러도 우리가 상품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언젠가 이 달러를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저기 미국에 가면 이거를 책임을 져줘. 어떤 물건을 주든지 책임을 져줘. 이런 믿음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라는 걸 시중을 해요. 자, 우리가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요. 근데 백화점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사요. 한 보통 20% 30% 이렇게 DC한 가격에. 그럼 뭐 그걸 갖다가 상품권 선물 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상품권을 받으면 이 상품권이 10만원짜리면 최소한 이게 시중에서는 7만원이지 8만원의 현금의 가치성이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하지만 그 백화점 가면 똑같이 10만원의 물건의 가격을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화폐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상식을 깨려면 굉장히 이해해줘야 돼. 자,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를 백화점이 그만한 가치로 뭐 어떤 물건인지 그 백화점에 가면 바꿔준다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을 삽니다. 그 선물을 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백화점이 부도가 났어. 백화점 부도 났어. 그러면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상품권을 누가 책임져 주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백화점이 부도가 났어. 근데 상품권 시중에 한 예를 들어서 이 백화점에 어떤 현대 무슨 A 백화점이라고 할게요. A 백화점의 시총 가격이 한 1조 원 정도야. 근데 이 백화점이 총 발행한 상품권이 한 1조 원치를 발행을 했어.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죠. 이 회사를 팔면 청산 가치가 1조 원짜리인데 상품권을 1조 원치를 팔았어. 이제 이걸 갖다가 일종의 어음적 성격인 채권으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어음을 나중에 이게 막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상품권도 일종의 어음과 같은 성격의 이게 신용화폐장이에요. 그 회사가 책임지는 신용화폐장이에요, 일종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그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의 상식을 제가 다 깨면서 이제 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거 코미디 세상인지. 자 이제 이게 상품권에서 백화점이 이게 망하면 상품권이 책임져 주는 사람 없어요. 종이 쪼가리가 돼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이 백화점이 상품권을 겁나게 찍어냈어. 한 시총 가격 1조 원짜리인데 1조 원치를 똑같이 찍어냈어.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 백화점이. 근데 백화점이 시중에 1조 원치가 깔려 있어 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되나요? 시중 가격이 돼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 백화점이 얘가 백화점이야. 이 물건을 모자로 10만 원짜리 이거 10만 원짜리 상품권 가자면 10만 원짜리 모자고 바꿔줘야 하는데 이 백화점이 못 바꿔줘. 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꿔주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백화점 상품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시중 가격이 돼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게 그 회사가 발행한 신용장이에요. 화폐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자, 또 한 사례를 볼게요. 자, 우리가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 수표를 누가 발행을 하나요? 시중에 있는 큰 은행들, 보통 4대 은행들이 대부분 수표죠.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수표를 발행합니다. 수표도 일종의 그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에요. 그리고 수표는 일종의 어음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과 이해를 하는 분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에 이게 저기 자본주의의 그 금융 지식이 하늘과 땅 차이로 얘기해서 버려. 굉장히 이거는 이게 바텀 이거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때까지. 유튜브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강의한 사람도 없고 어떤 교수들이나 어떤 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한 학교도 안.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 기초 이거는 생존 자본주의의 생존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숫자를 깨우치면 그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이거는 내용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생존하는데 굉장히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수들도 몰라, 경제학자들도 몰라. 뭐 이상한 뭐 그래프 그리면서 그런 거라 설명하고 몰라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 가르쳐야 돼. 이게 근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믿던 상식들 다 하나씩 다 깨면서 이제 갈 거예요. 자, 신용장이에요. 신용장이 뭐예요? 어떤 그게 나라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회사든지 그거를 그 신용 그 문서를 화해 가지고 나중에 그 문서를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도 책임을 져주는 게 신용장이에요. 자, 이걸 먼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백화점 상품권 사례였습니다. 이것도 신용장이에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두겠습니다. 이제 신용장의 사례를. 자, 우리가 시중은행에 보면 우리가 수표 하얀 그 수표가 있죠. 자, 적게는 10만 원짜리 수표부터 해서 많게는 막 1억 원도 넘는 수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옛날에 한 1000만 원짜리 수표까지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저거 해요. 그럼 그 수표를 가면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1억 원짜리 수표를 있다고 해요. 1억 원짜리 수표를 있어. 내가 항상 지갑에 두고 다녀. 그러면 내가 1억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어디 가서 대량의 이런 뭐 물건 같은 거를 한 1억 원치를 사야 한다고 할 때 수표를 딱 건네요. 이제 사인 거기다 내가 수기하고 사인하고 딱 건네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수표를 믿고 어떻게 나요? 1억 원치의 물건을 줘요. 자, 그 수표를 믿은 거지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죠. 이 수표는 1억 원의 현금과 똑같은 역할을 해. 신용 1억 원짜리 수표가 똑같은 1억 원의 현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누가 보장을 하잖아요. 네, 그 발행한 은행이 보장을 해줍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하죠. 백화점은 상품권을 발행을 했고 상품권에는 신용장을 발행을 했고 은행은 수표라는 신용장을 발행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백화점이 망했어. 그러면 시중에 깔린 상품권 어떻게 되나요? 다 시중 조각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똑같이 시중에 은행들이 발행한 수표들이 깔려 있어요. 돌고 있어요. 그게 어떤 형식, 금고에 있든 지갑에 있든 어떤 형식으로도 있어요. 이게 시중에 깔려 있어요. 수표가 그 수표라는 신용장이 깔려 있어요. 자, 은행이 망했을 때 이 은행 그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망했을 때 그 수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기 뭐 다른 은행 가도 막 책임 바꿔주는데요. 궁극적으로 다른 은행에 가서도 그걸 받아줘요. 근데 은행 가서 액수가 높은 수표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안 받아줘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한번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우리은행 수표를 뽑았어. 요즘에 갖고 있다가 국민은행 가가지고 내 예금 통장에다 이 수표 예금해 주세요 하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요? 바로 안 해줘.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고 한 20-30분 동안 얘네들이 계속 알아봐요. 왜 알아보냐? 이게 첫 번째 위조 수표인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이게 만약에 자기가 이게 국민은행인데 우리 은행으로 가서 그 수표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이제 가져와야 돼.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은행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망했을 때 내가 이 수표를 갖고 있는 동안에 도산을 할 수가 있어. 하면 나중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한번 해서 하면 100만 원짜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안 해요. 액수가 적으면 1,000만 원짜리 이상 되면 민감하게 해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수표를 갖다가 폐기 처분을 해요. 이렇게 도장을 쪄가지고. 왜 폐기 처분하냐? 우리가 수표가 왔다고 그 저기 우리 국민은행이 이게 여기서 딱 받아가지고 이게 은행가는 못 믿어. 그러면 그쪽 최초 발행 우리 은행에서 이거 했으니까 우리한테 받았다. 그럼 우리 쪽으로 지금 저기 뭐냐 그 1,000만 원 입금해라. 그럼 입금이 들어와요. 이쪽 은행으로. 그리고 입금이 된 걸 확인하고 그때 그 저기 뭐냐 그걸 갖다가 폐기 처분을 해요.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도장을 딱 찍고 이제 현금을 그 저기 고객 입금에 딱 넣어주는 거야. 왜 그런 절차를 거치냐? 은행도 은행 간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 가는 이거 받아놨다가 가는 도중에 은행에 이게 부도나거나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그 큰 수표가 떠버리기 때문에 은행 간에는 이게 은행 간에 다 은행 수표가 들어오잖아요. 바로 딱 찍어버려요 그냥. 왜? 은행 간에도 못 믿으니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가 여기 잘 몰라서 그러지. 왜 은행 간에도 못 믿어? 이 종이 쪼가리 이거 1,000만 원짜리 뭘 믿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돈을 내죠 현금을? 우리가 우리 자기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도 아니고 타은행에서 안 해요. 자, 왜 이렇게 발행하냐? 은행 간에도 못 믿어요. 이 수표가